주식시장이 5개월 가까이 정체 상태에 빠지면서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광을 받고 있는 투자 수단인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이 뭐 짧게 보면 한 2개월 정도, 길게 보면 거의 한 5개월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거의 없다가 보니까 상장 주식보다는 ETF 쪽으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글로벌 ETF 동향은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글로벌 ETF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금리 인상이다, 또는 이제 테이퍼링을 시사함으로써 조금 조정을 받는 시기가 좀 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대비 한 12.1%, 12% 이상 성장해서 현재 글로벌리 그 상장돼 있는 ETF 수만 해도 300개가 증가해서 7,8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실제 자금도 8조 7천억 불 정도까지 돼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뭐 주식형, 그리고 또 금리가 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채권형에 대한 ETF, 그리고 뭐 나중에도 소개드리겠지만 액티브 ETF에 대한 자금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좀 하셨던 분들은 자금 이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한두 달 동안은 미국 대표 지수라고 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에 대한 아웃플로우, 즉 자금 이탈이 좀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나스닥 100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 이후와 비교했을 때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성은 약간 액티브 ETF 또는 테마형 ETF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자들이 많은 수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ETF로 자금이 다시 돌아왔다. 아마 나스닥이 조금씩 그 주가가 회복이 되면서 그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ETF 하게 되면 작년도 한 1년 한 1개월 전이었습니까? 2개월 전이었습니까? 작년 4월 달에 원유 ETF가 마이너스 얼마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때 아무튼 상당히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었는데, 그래서 ETF 하게 되면 주식 ETF도 많이 생각나지만 원유 ETF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원유 ETF 동향은 어떻습니까? 원유 ETF 정확히 제 날짜가 아마 작년 4월 20일이었나 4월 말 정도였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 해당 월물 만기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이너스 말씀하신 대로 됐어서 아마 제가 그 주를 기억하는 게, 정말 그때 그 원유 ETF에 대한 교육 요청이 엄청 많으셨었어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느냐, 롤오버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많이 하셨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회복기가 되면, 또 이렇게 자금이 풀린다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시기는 언제인지 몰랐지만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이제 WTI 기준으로 70불 회복을 거의 했고요. 예전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 작년에 계속 고생을 많이 했는지 ETF 측면에서 보면 그 원유 ETF는 매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연초 이후로 3천억 이상 실제 이제 매도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실제 매수세는 좀 매수보다는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경제TV에서도 많은 전망을 해주셨지만은 앞으로가 꼭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거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다만 박스권에서 좀 지켜보는, 더 올라갈까 아니면 좀 최근 상승세가 좀 가파랐던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이제 롤오버를 하면서 발생되었던 그런 문제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원유 투자는 그런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박스권 내에 그냥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유 ETF. 실제 원유 ETF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원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커머더티 자체에 대한 가격 상승은 아직 그 흐름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작년에 하도 크게 당해서 그런지 매도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연초 이후에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워낙 아마 세게 한번 이 크게 당하면 네. 그거에 대한 기억을 잊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항상 보게 되면 반대쪽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이번에는 원자재 ETF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서부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한 달 정도는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지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자재 ETF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향은 어떻고 앞으로 유망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원자재 ETF에서 종목을 좀 ETF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리 ETF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구리 ETF. 예, 최근까지도 아무튼 구리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분위기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 이런 또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자체가 워낙 다양한 산업에 쓰는 기초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탄소 배출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이다, 유럽이다, 미국이다 전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을 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이런 어떤 발전 기술 발전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에 원료로 좀 많이 사용되는 게 구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구리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지금 각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 자체가 구리 수요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리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뭐 반도체도 쇼티지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도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안에도 이제 구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 쪽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ETF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글로벌엑스의 구리를 채굴 하는 뭐 커퍼 마이너라고 하는 그런 ETF도 글로벌에 있고요. 그리고 구리를 채굴하는 업체들에 투자하는 그리고 저희 실제는 뭐 실제 저희 뭐 타이거 구리 실물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또는 선물을 가지고 근데 선물이 이제 롤오버를 좀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지만 선물을 이용한 ETF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 채굴 회사에 투자하는 거, 구리에 투자하는 거, 구리 선물에 투자하는 ETF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원자재 ETF와 관련해서는 구리 쪽을 추천을 해주시고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을 조금 더 넓혀서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ETF의 유망한 테마는 뭐가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세 가지 정도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국, 차이나입니다. 차이나에서도 중국 전기차와 중국 바이오테크를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뭐 보복 여행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실제 요즘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입국 허용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 레저 테마 ETF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최근 6월 5일 날 뭐 4개 운용사가 8개 상품을 상장했는데 액티브 ETF에 대한 것도 하반기에는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 제일 첫 번째는 중국의 전기차 바이오 관련한 거, 두 번째는 여행 레저, 세 번째는 액티브 ETF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ETF 상품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나 전기차 자체는 사실은 차이나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가 왜 2차 전지 아니면 다른 전기차도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냐고 하면 사실 제가 차이나를 전기차와 바이오테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현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양 중에 전기차 비율이 한 9% 정도 됩니다. 10대가 판매되면 한 대 정도 이제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2025년까지는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국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걸 제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상하이 모터쇼도 있었지만은 뭐 벤츠다, 또 뭐 우리나라의 현대차다, 뭐 아우디다 하는 그런 뭐 이제 제조사들도 전기차에 대한 것을 빠르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모델을 빠르게 공급하고 있고 네. 중국은 아직은 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시장은 미국은 10명 중에 뭐 보유하고 있는 게 8, 9대라고 하더라고요. 8, 9명이 보유하고 있다면 아직 중국은 차량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대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장력이 있는 이런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뭐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인데, 예, 그렇죠. 중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중국 신약에 대한 거에 저희는 아직은 이제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지만, 예, 그리고 뭐 신약 개발, 야, 그게 뭐 거기에서 좋은 거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선입견도 가질 수가 있어요. 통상적인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중국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신약이 나오고 특허가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그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국가적 의료보험에서 신약에 대한 특허를 받은 신약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를 국가에서 확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바이오 쪽도 중국 바이오가 상당히 성장을 빨리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뭐 최근에는 또 뭐 제7차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 노령화도 한몫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령화가 되면 그 제약 이거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국도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 10년 전에는 60세 이상이 13% 정도 차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난 시점이 되니까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한 2.6억 명, 그래서 한 18% 이상, 19%까지 올라온 걸 보면 앞으로 이런 바이오에 대한 것들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중국 전기차하고 바이오는 그렇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여행 레저.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타이거 여행 레저 ETF가 있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여행 레저가 좀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자체가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면 항공, 여행, 뭐 관련주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한 몇 달 동안은 한두 달 동안은 굉장히 좀 핫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았고요. 좋았고 수익률도 오늘도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유는 다 많이 설명하고 계신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입출국에 대한 금지도 이제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 그 부킹닷컴에서 자기 이제 회원 가입자 3만 명한테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기대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2021년도에는 한 60% 이상이 여행은 이제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오히려 개인적인 승진이나 연애보다도 여행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도 좀 나왔었습니다. 1년 넘게 얼마나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수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샤넬 오픈런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명품 소비에 대한 이런 신조가 생길 만큼 뭐 어떤 상품이 나오면 달려가서 바로 사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명품에 대한 소비도 여행처럼 필수 소비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복 여행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그러한 욕구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참아왔던 부분들을 앞으로 뭐 주가도 상당히 잘 방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레저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중국의 전기차 바이오, 그다음에 여행 레저는 딱 들으면 이게 이렇게 돼서 그렇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액티브 ETF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액티브 ETF가 작년에 이제 미국을 보면 아크가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6월 5일이 실제 상장을 한 겁니다. 8개 상품이 상장이 되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퓨처 모빌리티라고 하는 ETF와 글로벌 BBIG라는 ETF가 상장이 되었는데 사실 ETF라고 하는 게 이제 패시브 상품이지 않습니까?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이었는데 액티브 ETF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예전에 보시면 펀드 매니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펀드 매니저들의 운용 능력을 여기다 가미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0.7을 지키는 선에서 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리서치에서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액티브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액티브하게 조정. 예. 과거처럼 그냥 딱 한 번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퓨처 모빌리티가 괜찮다고 하는 또는 글로벌 BBIG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런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자동차만 뭐 출퇴근을 타고 어디 데려다주고 여행 가고였지만 지금은 뭐 자율주행이다, 뭐 이제 플라잉카까지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자동차 업체 생산 업체가 아닌 다른 산업과의 어떤 융합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한 리서치가 필요하고요. 상당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냥 액티브 매니저로서 항상 그걸 지켜보고 있는 종목을 항상 발굴할 수 있는 이런 매니저들의 힘이 보태진다면 더 빠르게 그래서 퓨처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테마 속에는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 6월 5일 상장해서 지금까지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들의 운영 능력을 조금 더 가미한 그런 상품. 알겠습니다. ETF 투자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주식 투자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한번 노하우하고 팁을 좀 제공을 해주시죠.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ETF 투자가 이미 투자자분들은 현명한 투자자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산업, 어떤 테마가 잘 될 것인지는 사실은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지겠지.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가 그래서 좋겠지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종목을 고르시는 것도 있지만 ETF를 통해서 쉽게 투자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ETF를 조금 더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기적으로. 최근에 저희 연금 계좌에서의 ETF 매수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매수세도 많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연금인데 내 연금 자산에서 ETF, 유망한 ETF를 담으면서 그것이 이제 좋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서 보고 그다음에 또 관심이 있는 부분들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